세포 분열, 감수 분열 과정에 이제 2강째를 할 건데, 근데 지금, 여기 강의를 보고 나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여기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여기 내용은 주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근데 시험 문제나 이런 데 보면 결과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뭐 과정도 당연히 다 설명하고 결과도 설명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세포 분열이 어떤 식으로 되어서 결과가 뭔지, 결론은 뭔지를 먼저 파악하고 과정에 들어가는 게 더 너네한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자, 과정보다는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다시 과정으로 들어가는 역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 그림은 체세포 분열 그림입니다. 체세포 분열 그림인데 동그라미가 지금 보일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지금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이 세포를 모세포라고 얘기해요. 모세포. 자, 그 다음에 잘 안 나오네. 자, 마지막에 나오는 이 세포를, 제일 끝에 있는 세포 두 개, 이 두 개 보이죠? 이 세포를 뭐라 부르냐면 딸세포라고 얘기합니다. 글자가 이상하게 안 써지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세포가 돼.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딸세포. 위에 아이는 무슨 분열이냐면 체세포 분열이고, 아랫부분에 있는 아이는 생식세포 분열입니다. 자, 이거를 감수분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됐죠?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염색체 수와 DNA 양, 요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볼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체세포 분열의 모습부터 한번 볼게요. 체세포 분열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모세포의 염색체를 그릴게. 자, 염색체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여기에 동그라미를 표시할 건데 동그라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원체입니다. 동원체. 알겠죠? 자, 여기에서 요걸 동원체라고 얘기해요. 됐나요? 자, 염색체 하나만 좀 그리면 허전하니까 또 다른 염색체를 한 개 더 그릴게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를 여기에도 똑같이 뭐를 그린다? 동원체. 자, 됐죠? 자, 과정은 내가 얘기를 안 한다 했지만, 자, 얘가 복제를 할 거야. 자, 복제를 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부분에 포인트를 잡을 건데, 자, 지금 이 과정은 무슨 과정이냐면, 이 과정은 복제 과정이야. 자, 복제 과정 잘 보세요. 지금 파란색 아이가 복제가 돼. 자, 복제가 되어서 동원체 표시할게요. 동원체는 중간에 있는 부분을 동원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파란색이 한 가닥 더 있었지. 자, 그래서 파란색을 또 표현을 할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를 그린다? 동원체를 그릴게요. 자, 이렇게 동원체를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빨간색 두 가닥을 그릴게요. 빨간색은 조금 작게. 자, 요렇게 작게 그리고 동원체를 표시를 할게요. 자, 지금 주황색을 내가 뭐라고 얘기한다 했지? 동원체라고 얘기한다 했지? 자, 동원체 수는, 자, 염색체 수는 무슨 수랑 같냐면 동원체 수랑 같아. 동원체 수. 자, 요렇게 됩니다. 자, DNA 양은, 자, 내가 그은 선의 가닥수. 자, 요렇게 파악을 하면 되거든. 자, 그래서, 자, 지금 보면 염색체 수가 몇 개냐면, 염색체 수 4개입니다, 4개. 자, 근데, 복제를 했잖아. 복제를 하고 났지만, 염색체 수는 그대로 몇 개가 되냐면, 염색체 수는 4개야. 알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DNA 양이야. 자, DNA 양이 자, 몇 배가 되었냐면 2배가 됩니다. 2배. 됐죠? 근데 이 DNA 양을
임의적으로 숫자를 임의적으로 정해줘. 왜냐하면 딱 정해지 DNA 양을 원래 그램 수를 재면 정말 적거든. 그래서 임의적으로 정해져서 문제마다 좀 다른데 여기에서 DNA 양을 2라고 잡을게요. 2. 자, 그러면 여기에서 2배가 되었으니까 지금 가닥수를 보면은 이 선의 수 있지, 선의 수. 선의 가닥수가 8가닥이에요, 8가닥. 그래서 DNA 양이 4가닥에서 8가닥으로 늘어서 DNA 양이 4로 되었어. 자, 그 다음에 너네들이 이 분열을 할 때 어떻게 분열을 하냐면 여기에 방추사가 이렇게 붙거든. 자, 방추사 이렇게 붙어. 자, 과정은 설명 안 한다 했는데 과정도 또 설명이 되네요.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얘들이 갈라진단 말이야. 이 사이가 갈라져. 쭉 갈라지면서 두 개의 뭐가 생기냐면 딸세포가 생겨. 자, 이 제일 중요한 건 여기가 분열하는 거야, 분열. 알겠죠? 그래서 얘가 세포 분열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모습을 가지냐면 자, 파란색 2개, 이쪽에도 파란색 2개. 자, 그 다음에 빨간색 2개. 자, 그 다음에 동원체 표시할게요. 동원체는 중간에다 그냥 하나씩만 똑똑 찍어주면 돼. 자, 요렇게 딱딱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보니까 딸세포와 모세포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염색체 수를 보니, 염색체 수가 몇 개냐면, 딸세포 하나당 4개죠. 4개. 그리고 DNA 가닥을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몇 가닥이 되었다? 2가닥이 되었다. 맞지? 자, 그래서 얘가 다시 반으로 나누어져서 DNA량이 다시 어떻게 된다? 반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내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체세포 분열을 하고 나면 딸세포와 모세포, 자 비교해보세요. 딸세포와 모세포를 비교하면 염색체 수도 그대로, 자 그 다음에 DNA 양도 그대로요. 그리고 세포 분열 직전에 딸세포가 살짝 크기가 작아져 있지만 그래도 어떻다? 똑같다. 알겠죠? 세포질을 빼고 나면 염색체 수가 4개, 그리고 DNA량이 2인. 알겠죠? 염색체 수가 4개, DNA량이 2인 모세포와 똑같은 딸세포가 몇 개 만들어진다? 2개 만들어진다. 요게 체세포 분열입니다. 그래서 뭐 할 건데 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주로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성장, 원래 생물에선 성장보다는 너네들이 이해하는 말은 성장이 더 가깝게 있겠지만 생물에서는 생물의 몸집을 자라게 하는 뭐를 한다? 생장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됐죠? 자, DNA량은 선생님이 여기에 DNA량을 1로 주면 2배가 되면 2가 되고 다시 나눠지면 1이 되고 그래서 DNA량은 임의적으로 주기 때문에 딱딱딱딱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자, DNA량에서 그래프도 한번 나옵니다. 그래프. 자, 그래프인데 어떻게 되냐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모세포야. 모세포. 자, 그 다음에 복제를 하면 이렇게 증가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분열을 샤바샤바샤바샤바 하잖아.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딱 나누어지는 건 이렇게 꺾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게 딸세포가 되는데 모세포와 딸세포의 뭐가 같다? DNA 양이 같다. 그래서 이걸 결론으로 보면 돼. 됐죠? 자, 그러면 얘가 똑같은데 이제 체세포 분열을 하는 게 아니라 감수 분열을 하는 거야. 자, 감수 분열의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볼게요. 자, 얘랑 똑같은 아이를 그려. 자, 염색체 2개. 그 다음에 빨간 염색체 2개. 됐죠? 자, 그 다음에 동원체 그릴게요. 동원체 중간에 점 땡땡땡 찍으면 동원체라 했습니다. 동원체 수는 무슨 수다? 염색체 수. 자, 얘들아 염색체 몇 개지? 그러면 여기에서 염색체는 4개.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다? 복제를 할 거야. 복제를 하게 되면 염색체가 복제되면서 한 가닥이 2가닥으로 변하는 거야. 너네 데칼코마니처럼 내가 변한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파란색 가닥이 2가닥, X자 모양으로 바뀝니다. 2가닥으로 바뀌고, 자, 그 다음에 빨간색 가닥이 2가닥으로 바뀌어. 자, 여기에서 그림에서 보세요. 체세포 분열은 우리 이거를 무슨 염색체라고 얘기했지?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했지. 상동 염색체가 일렬로 배열이 되잖아. 그치? 근데 감수 분열은 상동 염색체가 어떻게 된다? 서로 손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죠? 손을 잡고. 옆으로. 됐나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다가 똑같이 뭐가 붙는다? 방추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따다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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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다. 방추사가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복제가 되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 뭐 하겠니? 분열을 하는데, 첫 번째 분열이 시작돼. 우리 감수 분열은 두 번 분열하거든? 학교에서 배운 사람은 알겠죠? 자, 그래서 감수 분열 두 번 하는데, 자, 얘가 1분열이라고 해. 자, 1분열을 하고 나면 어떤 모습이 있냐면, 자, 파란색 하나 가고요. 자, 그 다음에 빨간색 하나를 가. 자, 요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감수 1분열을 그리면 여기에서 파란색 하나, 빨간색 가는데 앞에 동원체 안 찍었네, 맞지? 자, 동원체를 이렇게 찍고 나면 얘가 염색체 수가 몇 개지? 4개가 되잖아. 자, 근데 여기에 동원체를 이렇게 찍을게요. 중간에다 찍으면 돼. 자, 그러면 염색체 수가 몇 개가 된다? 염색체가 2개가 돼. 오, 1분열이 되고 나니까 염색체 수가 중요한 거 여기에서 어떻게 줄어든다? 반으로 줄어든다. 자, 염색체 수 반으로 줄어듭니다. 자, 여기까지 한 게 감수 1분열 모습이야. 자, 근데 여기에서 다시 어떻게 되냐면 감수 2분열을 한 번 더 해. 알겠죠? 바로 분열을 합니다. 물론 여자하고 남자하고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럼 고등학교 가서 심화로 배우겠지만 1분열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몇 분열을 하냐면 2분열을 해. 자, 2분열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서 방추사가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붙습니다. 방추사가 이렇게 붙어서 자,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파란색 그 다음에 파란색 한 가닥씩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 다음에 주황색, 아니, 빨간색이었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동원체 부분을 이렇게 그려놨죠. 됐죠? 좀 잘 그린 것 같다, 맞지?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딸세포인데 얘들아 염색체수 세포 하나당 봐봐. 염색체수 지금 몇 개인 것 같아? 염색체수가 2개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엄마 모세포랑 비교했을 때 가닥수를 살려볼게요. 염색체수는 하나, 둘, 셋, 넷이고 4가닥이었잖아, 맞지? 4가닥이니까 여기는 근데 딸세포가 몇 개가 됐다? 2가닥이 됐다, 맞지? 그래서 딸세포는 모세포랑 비교했을 때 염색체 수와 DNA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4가닥에서 자, 4가닥을 4로 표현해도 되고 2로 표현해도 되고 하는데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로 표현할게요. 자, 4가닥을 2로 표현한다면 8가닥이 어떻게 되냐면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4가닥이 되었어. 2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2가닥이 되었어. 그러면 얼마 된다? 1이 돼. 그래서 DNA가 딸세포는 모세포에 비해서 염색체 수도 반이고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DNA 양도 2분의 1이야. 자, 이게 무슨 분열이냐면 숫자가 다 줄어든다 해서 무슨 분열이다? 감수 분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보면 자, 감수 분열의 그래프 이따 나중에 다 할 거야. 지금 결론 먼저 얘기하고 과정을 시작하는 거니까 결론을 좀 알아놓고 과정을 보면 좀 덜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가 모세포야. 모세포 DNA가 복제를 해. 그래서 DNA가 이렇게 2배로 늘었어. 자, 복제하면서 이렇게 2배로 늡니다. 자, 그리고 1분열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분열을 끝내. 자, 그리고 다시 2분열 과정 하다가 다시 분열을 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세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요 세포입니다. 요 세포.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요거를 딸세포라고 얘기하고 얘를 뭐라고 부른다? 모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딸세포는 모세포에 자, 요게 모고 요게 딸이면 어떻다? 염색체 수도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DNA 양도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엄마에 비해서. 자, 그 다음에 딸세포를 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결론은 이렇게 돼. 자, 만약에 여기에 체세포 분열을 하는데 모세포의 염색체가 4개야. 딸세포의 염색체는 몇 개야 하면 4개야. 염색체 수 정말 중요해. 4개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모세포의 DNA량이 2야. 딸세포의 DNA량이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감수 분열을 한번 볼게. 모세포의 염색체 수가 4야. 자, 그러면 첫 번째 한 딸세포, 첫 번째 분열한 딸세포의 염색체 수 2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염색체 수를 보면 똑같이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있는 동원체 수 사이라 그랬어. 그래서 얼마다? 2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자, 얘랑 같은 2지만 DNA량은 달라. 알겠죠? 염색체 수는 중간에 살리기 때문에 얘도 염색체 수가 4개고 얘도 염색체 수가 4개야. 하지만 자, 염색체 수가 같다고 해서 DNA 양이 같은 건 아니야. 자, 염색체 수는 중간에 묶음수라고 얘기해야 돼. 그래서 몇 묶음 있는가. 이걸 세알리는 거기 때문에 몇 묶음으로 세알리라서 그냥 많아졌다고 해서 막 묶음수를 많이 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 4묶음이 있어. 이런 개념이야. 알겠지? 근데 여긴 2묶음이 있어. 그리고 여기도 몇 묶음이 있어? 2묶음이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모세포와 딸세포를 비교하면 염색체는 묶음이라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고 자, 딸세포는 염색체 여기도 2묶음이야. 1분열 끝나도 2묶음이고 2분열 끝나도 2묶음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해야지 세포 분열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 지금 결론부터 얘기했지만 다음에 내가 결론 한 번 더 여기 이 그림에 와서 또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지금 과정 먼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결과를 먼저 얘기를 했죠. 결과를 얘기하고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일단 이 개념이 살짝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조하는 건 너네들이 과정을 먼저 공부하기 전에 염색체 수를 세알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상동 염색체인지 아닌지부터 한번 찾아가는 연습을 해봐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자, 지금 내가 잠깐만요. 여기 제 책을 보면서 이게 염색체 수가 몇 개인지부터 먼저 잘 세알리는 연습을 한번 할게요. 염색체가 몇 개인지 세알리는 게 너네들한테 제일 큰 수학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자, 염색체 수 한번 세알려 보는 연습을 할게요. 자, 지금 첫 번째 보이는 이 그림의 염색체 보이지? 여기. 자, 얘 염색체 몇 개일까? 자, 염색체 수 하려봐. 쌤 여기 동원체 없는데 찍으세요. 알겠죠? 내가 염색체 수는 묶음수라 그랬어. 자, 그래서 여기 염색체가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보인다, 맞지? 자, 염색체가 4개고, 자, 그래서 얘는 염색체가 4개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도 염색체가 하나, 둘, 셋, 4개죠. 그러면 얘도 염색체가 4개. 할 수 있겠니? 자, 중간 과정에서는 살짝 벌어지니까 놔두시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아이, 얘는 염색체가 몇 개니 하면 중간에 찍어. 그냥 중간에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염색체가 몇 개다? 4개. 자, 이 세포는 시작할 때 중간에 여기 보면 이 염색사 상태로 존재하잖아. 근데 염색사 상태인데 그 전에 만약에 얘가 뭉치면 어떻게 돼 있냐면 딸세포랑 똑같은 아이가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염색체가 4개에서 결국은 4개로 되는 세포 분열은 뭐가 되냐면 체세포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가닥수는 중요하지 않아. 알겠지? 염색체 수가 몇 개로 변하는지를 봐야 돼.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다른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른 페이지에서 자, 얘는 생식세포 분열 페이지인데 자, 염색체 몇 개인지 볼게요. 자, 1개, 2개, 3개, 4개. 그럼 염색체가 4개지. 자, 여기는 염색체 몇 개지? 하나, 둘, 셋, 4개지. 염색체 4개 남았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만들어진 딸세포를 보면 염색체가 몇 개가 됐다? 2개가 되었어. 염색체가 반으로 줄어드는 세포 분열은 무슨 분열이다? 감수 분열입니다. 근데 감수 분열의 최종적인 딸세포를 볼게요. 딸세포를 보면 이게 최종적인 딸세포의 염색체가 몇 개야? 2개죠, 2개. 그래서 4개에서 시작한 아이는 몇 개로 끝난다? 2개로 끝납니다. 근데 너네들이 기억할 걸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생긴 염색체는 아직까지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과정.
알겠지? 자, 결론은 이렇게 일자로 끝나야 돼. 모든 딸세포는 한 가닥으로 끝나야 됩니다. 두 가닥으로 끝나면 안 돼. 그래서 모든 딸세포는 한 가닥에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 됐나요? 그리고 염색체 수가 4에서 얼마로 줄어드는 것? 2로 줄어드는 건 감수분열이고 염색체가 4에서 4로 변하지 않는 게 있어. 그거는 무슨 분열이다? 체세포 분열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체세포 분열을 간단하게 이제 할게요. 감수 분열이 조금 더 복잡하니까 체세포 분열 과정에 대해서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세포 분열이 있어. 자, 세포 분열은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이라는 세포 분열이 있는데, 자, 체세포 분열은 무엇일까 했을 때, 체세포, 몸에 있는 체세포 한 개가 몇 개로 나누어지는 것?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 자, 이것을 체세포 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체세포 분열에서 분열 과정에는 자, 일단 간기를 거치게 되는데 간기가 뭐냐면 제일 먼저 세포 분열을 준비해. 근데 이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DNA가 뭐지? 유전 물질이지. DNA라는 아이가 복제가 돼야 됩니다. 복제.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 요런 파란색인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있다? 동원체가 있습니다. 근데 복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X자 모양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동원체가 이렇게 찍히게 돼요. 위치가 조금 동원체를 올리게 되는 걸 DNA 복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 DNA 복제하면 여기에 라지 A가 있으면 여기에 라지 A가 있어. 자, 그리고 여기에도 똑같이 뭐가 있다? 라지 A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동 염색체가 있겠지. 하나는 누가 주고? 엄마가 줬고 하나는 아빠가 줬을 거야. 상동 염색체에 똑같은 위치에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엄마 아빠께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난 여기에 스몰 a가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얘가 복제하면 어떻게 됐냐면 복제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X자 모양으로 바뀐다. 자, X자 모양으로 바뀌고 동원체를 중간에 찍습니다. 이렇게 찍고 얘 살짝 위로 올릴게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뭐가 있다? 스몰 a가 있고 스몰 a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부분 있지? 자, 이쪽에 왼쪽 부분에 있는 여기 있는 유전자와 여기에 있는 유전자는 서로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여기에 있는 유전자랑 여기에 있는 유전자는 서로 같아. 왜? 복제를 했으니까. 자, 여기에 있는 유전자랑 여기에 있는 유전자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 왜? 하나는 엄이 줬고 하나는 누가 줬기 때문에? 빠가 줬기 때문에. 엄마 아빠 쌍둥이 아니잖아. 맞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간기에 이렇게 DNA 복제가 다 되었으면 자, 요게 모세포입니다. 모세포. 자, 그 다음에 얘는 모세포가 지금 뭐 된 거다? 복제가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간기에 복제가 되면 자,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을 할 거야. 세포 분열을 하면 일단 뭐부터 분열하냐면 중간에 핵 분열을 해. 자, 핵 분열을 하고 나는데 그러면 핵이 하나의 핵이 몇 개가 생기냐면 두 개의 핵으로 나누어질 겁니다. 두 개의 핵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을 합니다. 세포질 분열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옆에 그림 보면 세포가 있으면 세포 분열을 하잖아. 세포 분열을 하는데 얘들이 이렇게 뭐를 거치냐면 위에 아이도 간기를 거쳐서 세포가 커지고 DNA가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DNA 복제돼. 밑에 아이도 마찬가지야. 자, 그리고 또 세포 분열해서 두 개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또 얘들이 세포 분열해서 또 두 개가 만들어져서 말 그대로 뭘 한다? 생장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장. 됐나요? 자, 그러면 밑에 자, 핵분열인데 핵분열은 뭐에 따라서 분류하냐면 우리 얘를 이름 뭐라고 얘기하지? 염색체라고 한다 했지, 맞지? 그래서 핵분열은 염색체의 뭐에 따라서 분류하냐면
행동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염색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그 행동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분류를 해. 그래서 전중후 말로 부르고 세포질 분열은 하나의 세포가 두 개로 또곡또곡 나누어지는 걸 세포질 분열이라 하는데 요게 동물과 식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동물인지 식물인지 세포질 분열을 보고 알아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간기부터 할게요. 간기. 계속 간기를 강조를 했는데, 자, 간기 때. 또 광고가 나오네, 맞지? 자꾸 뭐 사라. 자, 간기. 자, 간기는 다른 말로 분열이 아직 되고 있진 않아. 그래서 분열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레디 스탑 또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 시기야. 알겠죠? 자, 감기 때는 실제로 보면 그냥 우리 눈에는 완전히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핵이 있잖아? 그러면 핵이 있으면 이렇게만 보여.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서 뭘 하는지 몰라. 근데 세포가 좀 커. 세포가 계속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커집니다. 자, 그래서 감기 때는 첫 번째, 세포의 크기가 커지고 그 다음 뭐 한다 했지? DNA가 복제가 됩니다. 복제. 몇 배로? 2배로. 복제는 2배가 되는 걸 복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맞죠? 자, 그리고 핵막이 보여. 그래서 우리가 감기하면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핵이 보인다고 생각하면 돼. 핵막이 뚜렷하며 염색체가 아니라 무슨 상태로 염색체가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사로 존재한다. 염색사로 존재하는 게 감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전물질이 실처럼 풀려 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분열기인데, 자, 분열기. 다 합해서 분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분열기인데 어떤 분열을 하냐면 핵을 분열할 거예요. 뭐에 따라서? 염색체의 행동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자, 요렇게 분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왼쪽 그림에서 자, 전기 때 특징을 한번 볼게요. 전기 때는 뭐가 사라지냐면 핵막이 사라져. 핵막이 사라진다. 자, 그 다음에 이 염색사가 뭘로 바뀌냐면 염색체로 응축이 됩니다. 염색체는 무슨 모양이다? 막대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보면은 자, 염색체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염색체는 막대 모양인데 염색체의 모습이 몇 가닥의 염색 분체로 되어 있다? 2가닥의 염색 분체로 되어 있다. 우리 앞강의에서 다 했죠, 맞죠? 자, 내가 앞강의에서도 얘기했듯이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염색체야, 맞지? 자, 염색체고 여기 중간에 점 붙이면 동원체입니다. 자, 동원체의 수가 뭐다? 염색체의 수야.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 이게 염색체고 염색체 하나입니다. 염색 분체는 얘는 염색 분체가 하나인데 자, 얘를 복제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복제를 해. 자, 복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복제되어서 X자 모양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왼쪽 가닥, 오른쪽 가닥 X자 모양 생기고 여기에 점을 이렇게 찍을게요. 자, 요게 동원체야. 알겠지? 근데 얘도 염색체가 하나야. 염색체가 하나인데 단 염색 분체가 몇 개다? 2개. 자, 그래서 염색 분체 2개로 되어 있는 염색체가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형성되냐면 여기 있는 실 보이죠? 여기.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방추사가 나타나요. 방추사. 됐죠? 자, 이게 전기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기로 내려갈게요. 중기 때는 염색체가 일렬로 배열되는데
닮은 걸 찾아볼게요. 여기에서 상동이 뭔지 찾아보면 쌤 색깔이 다른데요. 색깔은 다를 수 있어. 모양을 보세요. 모양. 그래서 얘랑 상동 염색체입니다. 너네들이 체세포 분열 구분할 때 상동 염색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해.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있으면 체세포 분열이야. 쌤 감수 분열에도 있던데요. 자, 그 감수 분열은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있으면 감수 분열이고 위아래 있으면은 체세포 분열입니다. 자, 옆에 양옆에 있으면 감수 몇 분열이다? 감수 1분열이다. 그러면 쌤 상동이 없을 때도 있나요? 상동이 안 보일 때도 있어. 상동이 보이지 않는다. 닮은 게 보이지 않는다. 닮음이 없다. 자, 그러면 감수 몇 분열이다? 감수 2분열이다. 진짜 중요합니다. 항상 중기 때 모습이 나올 건데 체세포 분열이냐 감수 1분열이냐 아니면 감수 2분열이냐 구분할 건데, 자, 이렇게 보면 상동이 보인다. 어떻게 보인다? 위아래 이렇게 보이면 체세포 분열입니다. 상동이 보이는데 옆에 양옆에 이렇게 보이면 무슨 분열이다? 감수 분열이다. 자, 중기 때 특징은 염색체가 뭐에 배열됐냐면 중앙에 배열됩니다. 자, 얘는 가장 짧아. 시기적으로 가장 짧은 시기인데 단 염색체의 모양을 관찰하기가 가장 좋은 상태. 염색체 모양을 관찰하기 가장 좋은 상태는 시기는 짧지만 배열이 예쁘게 돼 있어. 그래서 배열이 아주 정돈돼 있기 때문에 모양을 관찰할 수 있는 시기 또는 염색체의 수를 관찰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얘는 중기고, 자, 그 다음에 후기 때는 얘가 이 사이가 이렇게 갈라지는데 염색 분체로 분리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염색체가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 그래서 염색 분체는 이렇게 해서 여기 한 가닥을 염색 분체를 하는데 염색 분체가 이쪽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 떨어지게 만드냐면 방추사가 양쪽으로 끌고 가. 그래서 염색 분체 분리가 된다. 그래서 염색 분체가 양 끝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기 때 되면 다시 뭐가 나타나냐면 핵막이 나타나. 자, 핵막이 나타나서 몇 개의 핵이 생기냐면 하나, 두 개의, 우리 이걸 보고 딸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개의 딸핵이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염색체가 지금은 아직까지 안 풀려 있는데 염색체가 풀어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중간에 뭔가 홈이 파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데 여기가 체세포 분열이잖아. 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기 전에 염색체 수 알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상동도 보이고 염색체 수 엄마랑 같은데, 자, 상동도 보이고 염색체 수도 모세포랑 같다. 자, 상동도 보이고 염색체 수도 모세포랑 같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다? 제세포 분열에 만들어진 딸세포다. 그리고 딸세포는 두 가닥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한 가닥씩만 가지고 있어야 돼. 두 가닥씩 하는 건 이제 모세포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딸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두 가닥이 된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세포질 분열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세포질 분열.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세포질 분열은 진짜 세포가 하나가 이런 하나의 세포가 두 개가 되는 걸 세포질 분열이라 하는데, 자, 동물 세포는 세포질의 세포막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뭐가 되냐면 함입이 됩니다. 함입.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포질. 자, 이걸 보고 세포질 함입이라고 얘기해. 함입.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뭐가 생성됐죠. 맞죠? 자, 우리 이걸 세포벽 하면 절대 안 돼. 세포판이 나중에 세포벽이 될 거야. 그래서 식물세포는 뭐다? 세포판 형성. 자, 이렇게 표현해야 돼. 식물세포는 세포판 형성. 자, 그래서 두 개의 세포가 되고, 자, 그래서 모세포랑, 이제 중요한 게 모세포랑 딸세포가 100% 같습니다. 100%. 이거 틀리면 안 돼. 100% 같은데, 뭐가 100% 같은데 했을 때 크기 빼고 다 똑같아. 알겠지? 자, 그래서 유전 정보도 같고, 염색체 수도 같고, DNA량도 같고. 됐죠?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세포도 결국은 어떤 세포들이 세포 분열을 해서 계속 만들어진 세포인데 여기 있는 세포들이 누군가의 딸 세포들이었어. 이 딸 세포는 100% 유전 정보들이 모두 어떻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둘 다 똑같은 아이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체세포 분열을 갈게요. 자, 체세포 분열은 모세포. 아까 전에 우리 할 때 그림과 비슷하겠지만, 자, 염색체가 4개로 시작했어. 상동이 위아래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위아래 상동이 보인다. 체세포 분열입니다. 그리고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염색체가 4개인, 한 가닥짜리 4개인 딸세포가 몇 개 만들어진다? 2개가 만들어진다. 계속 반복해서 익히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 결과. 자, 체세포 분열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했을 때 체세포 분열 결과는 1번 가장 기본적인 게 몸이 자라. 그래서 생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재생입니다. 재생. 그래서 상처 부위가 회복하는 재생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 장소는 동물은 살아있는 모든 세포. 생물이라고 돼 있네. 뭔가 이상한데. 자, 식물입니다. 식물. 자, 식물은 형성층이라는 게 있어. 형성층. 들어봤죠? 자, 형성층과 그 다음에 생장점이라고 있습니다. 뿌리 끝에. 여기에서만 세포 분열을 해. 식물은 아무 때나 다 세포 분열을 하는 건 아니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포 주기인데 세포 주기는 우리가 동그라미를 쳤을 때 자, 아주 긴 간기가 엄청 길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분열기로 나누게 되는데 분열기 안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나누게 되고 다시 계속 간기, 다시 분열기 이렇게 사이클을 계속 본다고 생각을 하면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모세포라고 되어 있는데 세포 분열이 시작되기 전에 세포예요. 그래서 세포 분열이 시작되기 전에 첫 번째 세포를 모세포라고 얘기하고 딸세포는 분열 결과 마지막에 만들어진 세포. 자, 이거를 딸세포라고 얘기합니다. 이 딸이 나중에는 자기도 모세포가 될 수도 있어.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체세포 분열과 번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단세포 생물 있지? 단세포 생물, 우리 말고 단세포 생물은 체세포 분열을 하잖아? 체세포 분열에서 2개가 됐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몸집이 커지잖아? 근데 단세포 생물은 한 마리가 몇 마리가 되냐면 2마리가 돼. 2마리 치킨. 자, 한 마리가 2마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보고 번식 또는 뭐라고 얘기한다? 생식. 그래서 체세포 분열로 번식을 하는 생물도 있다라는 거. 다 이해가 되죠? 맞죠? 자, 그러면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안 푼 사람은 잠시 스톱시키고 푸세요. 자, 기역과 니은의 이름을 쓰시오. 자, 기역을 뭐라고 얘기하죠? 방추사라고 표현합니다. 방추사. 자, 니은의 이름은 염색체라고 얘기해요. 자, 니은은 몇 개의 염색 분체로 되어 있나요? 몇 개?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분체로 이루어져 있다. 자, 가마에 해당하는 식이 특징을 잘 보세요. 가는 중간에 딱 있잖아. 그래서 얘는 중기라고 얘기해. 자, 나는 아직까지 핵이 그대로 살아있죠. 자, 그리고 다 풀려있다, 맞지? 그래서 나는 간기라고 표현합니다. 자, 다는 이제 핵막이 요런 점이 보이잖아. 자, 이러면 뭐라고 얘기한다? 전기라고 표현해. 자, 라는 이제 두 개의 핵이 생기고 있다, 맞지? 그래서 말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마는 염색 분체가 갈라지고 있지. 이렇게 갈라질 때, 자, 뭐, 너네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강이 갈라지듯이 갈라질 때,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기라고 표현합니다. 외우실 수 있겠죠? 자, 간기부터 쓰시오 했으니까, 나. 그 다음에 다. 가, 마, 라. 자, 요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유전 물질이 복제되는 시기 언제라 했죠? 간기잖아. 간기니까 나.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나타나는 시기 전기입니다. 다. 염색체 수와 모양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시기 언제? 가. 중기가 돼. 됐죠? 자, 오른쪽 그림은 식물과 동물에서 일어나는 세포질 분열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데 가나는 어떤 세포인가 했을 때 중간에 이거 이름 뭐라 했다? 세포판이라 했지. 세포판이 형성되는 거는 무슨 식물 세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처럼 세포질이 함입이 되는 게 있지. 자, 이런 거는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선생님은 만입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됐죠? 자, 체세포 분열을 하면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맞습니다. 상처 부위가 아물 때 재생하기 위해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날 수 있어. 세포의 크기에 따라서가 아니라 염색체의 행동에 따라서. 그래서 염색체 행동. 정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한다. 이제 틀렸다 해야 되죠. 맞죠? 상동 염색체가 분리돼요. 우리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건 감수 분열에서 배울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 염색 분체가 로미오, 줄리엣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분리되는데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다른 딸세포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 이 말 나오면 감수 1분열이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자, 분열 결과 만들어진 딸세포는 모세포와 유전 정보, 염색체 수, 모양이 같다. 맞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체세포 분열이고 자, 지금 뒤에 좀 이으면 조금 그렇기 때문에 체세포 분열 과정 관찰을 잠시 하고 그 다음에 감수 분열로 넘어갈게요. 자, 체세포 분열은 물에 담긴 컵의 양파의 아랫부분만 잠겨서 뿌리를 기른다. 근데 뿌리 끝에 있지. 요 끝에 뭐가 있냐면 생장점이 있어. 그래서 생장점에서 세포 분열하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양파의 뿌리 끝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에탄올과 아세트산 용액을 섞는데 에탄올, 아세트산 자, E3, A1 알겠죠? 에탄올 3과 아세트산 1을 넣으면 우리는 이걸 보고 고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고정이 되면 세포가 생명활동을 멈추고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유지해 주도록 하는 과정을 고정이라고 얘기해요. 자, 고정을 하고 나면 자, 그 다음에 뿌리 조각을 묽은 염산에 넣어서 55도에서 60 정도로 물 중탕을 합니다. 염산에 넣은 다음에 중탕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해리라고 얘기해. 해리. 그래서 세포가 잘 분리되도록 조직을 연하게 하는 과정, 세포벽을 물렁물렁하게 하는 과정, 이거를 해리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세트산 카민 용액 또는 아세트올세인 용액을 넣어서 뭐를 염색하냐면 핵이나 염색체를 염색할 거야. 체를 염색해서 세포 분열의 염색체 행동을 잘 볼 수 있게 하는 과정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염색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여기에 염색체 행동 보기 전에 뭘 하냐면 자, 여기에 2mm로 잘라. 자, 2mm로 자른다는 것은 저기에서는 처음에는 몇 mm로 잘랐냐면 5mm 정도로 잘랐었거든? 어디에 있을 텐데. 여기에 뭔가
5mm로 잘랐던 얘기가 있을 텐데 지금 없네. 자, 일단은 그냥 대충 자릅니다. 여기에서 어떤 책은 5mm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은 없다, 그치?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대충 자르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정확하게 2mm를 잘라. 그리고 염색을 시켜. 자, 염색을 시키고, 자, 꼬리 끝을 여기 보면 아주 얇은 핀으로, 요번에 이거 가지고 바이러스도 찔러봤다는데, 해붙임으로 잘게 찍고, 떡게 유리를 덮어서, 연필에 달린 고무로 가볍게 두드려. 손으로 누르면 이제 그 지문이 생겨서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덮개 유리에다가 일단 덮개 유리를 이제 고무 달린 연필에 고무가 달려있잖아. 그걸로 꼭꼭꼭꼭 누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거름종이로 덮은 다음 손으로 꼭 눌러. 자, 이 과정을 분리 및 압착이라 하는데 세포를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세포와 세포를 떼내고 이거를 분리. 자, 그리고 한 층으로 얇게 펴놓은 압착하게 만드는 과정. 이 과정을 뭐라 부른다? 압착이라 하고 이 과정에서 흘러나온 염색액도 제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포를 보니까 자, 요렇게 핵들이 살아있는 거 있지? 동글동글동글한 거 있지? 자, 이거를 간기라고 얘기를 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좀 애매하긴 한데 자, 염색체가 핵막의 경계면이 싹 사라지고 염색체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부분이 전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중앙에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게 중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요렇게 서로 막 물 갈라지듯이 갈라졌잖아, 맞지? 자, 이런 건 후기라고 얘기를 하고 쪼매난 세포에 원래의 세포보다 아주 작은 세포에 두 개의 세포가 이렇게 뭔가 좀 갈라져. 이 정도 될까나? 자, 이렇게 핵이 두 개가 생긴 이런 세포를 뭐라 부르냐면 말기 이렇게 얘기해. 됐죠? 자, 뿌리의 끝에서 생장점에서 무슨 분열이 일어나냐면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 자, 그 다음에 고정. 그 다음 과정이 해리, 염색, 분리, 압착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양파의 뿌리 끝에서는 감수 분열이 아니라 체세포 분열이야. 가장 많이 관찰되는 세포는 중기가 아니라 실제로 간기의 세포가 제일 많이 관찰이 됩니다. 세포가 잘 분리되도록 조직을 연하게 하는 과정을 해리라고 표현하고, 자, 과정이 고정, 알겠죠? 고정, 그 다음에 해리, 그 다음에 염색, 분리, 압착 순으로 진행이 돼야 돼. 자, 세포가 생명 활동을 멈추고 살아있을 때 모습을 유지하는 과정을 고정이라 하고 무슨 용액을 사용하죠? 에탄올, 술의 원료입니다. 아세트산, 식초의 원료죠. 자, 그래서 몇 대 몇으로 썩는다? 3대 1. 자, 실험의 재료로 양파의 뿌리 끝을 사용하는 이유는 뿌리 끝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체세포 분열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체세포 분열의 개념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제일 중요한 건 염색체를 잘 보세요. 염색체를 잘 관찰을 해주십시오. 알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